안녕하세요. 오늘 8월 19일이래요. 어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TV를 보니까요. 이재명 씨가 민주당 당대표 또 연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온라인 지지율을 보니까 89.9%, 그리고 현 이재명 씨가 전당대회 하면서 지방 순회를 하는데 보면요, 거의 89.9%가 많이 나와요. 충남 세종시 대전인가 그쪽 하는 거 보니까 89.9%. 그래서 내가 와, 저런 지지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일률적이죠? 89.9%. 왜냐면 반올림한 90%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뒤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니네 난 90%도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일부러 89.9% 일률적으로 매기는 것이 아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온라인 지지율이, 전체 지지율이 89.9%였어요. 그리고 전체 그 모든 이제 합쳐서 합산하니까 85.4%, 85%가 넘죠. 지난번 이재명 씨가 당선될 때는요, 70 몇 %였어요. 근데 이제 80, 뭐 거의 이제 온라인 지지율로 하면 89, 90%라면요. 지금 이 90%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는 완전 조작이겠죠.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89.9, 90%가 나올 수가 없는 지지율이죠. 정말 이 조작이나 이런 걸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정말 이렇게 해서 이재명 씨는 연임이 됐어요. 그런데 참, 그리고 이재명 씨가 그 당선사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거예요. 이미 이재명은 모든 계획과 구상을, 이 앞으로의 계획과 구상을 이미 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데 이제 이재명 독재시대, 정말로 이 대선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난번 정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선거가 보수파의 마지막 선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89.9%, 90%까지 끌어올린다면 저건 조작이잖아요. 그죠? 지금껏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속은 게 뭐냐면 리얼미터나 이 갤럽 연구소 이런 게 보면은 거의 문재인 때 보면은 문재인 지지율이 62, 64% 거의 그랬거든요. 근데 문재인이 그렇게 나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 보수파 보수 유튜버 있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 김재용 씨. 그분이 길거리 지지율 할 때 여러분들 보면요, 문재인 지지율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해보면요,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 이 동그라미 붙이는 거 몇 개 안 나오고 딱 이쪽 못한다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나오니까 결국은 김재용 씨 2년 전에 나중에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말로 국가의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오면서 이제 이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눈이 뜨이게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참으로 많은 걸 봤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제 민주당의 투표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 마지막인가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 보수가 일어날 힘이 없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9.9%, 85% 이상의 지지율이 된 당대표, 이거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데 이재명 씨는 당당히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전 이재명 지지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는 살아남는 전략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전과 사범 이상이고 뭐 그 주변에 6, 7명 죽어나가고 딱 위기에 있는 사람, 뭐가 들통날까지 죽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도 이 사람은 구속되지 않고 조사도 안 하고 또 계속 뭐 법적, 우리가 볼 때 100% 이 사람은 구속될 감이지 당대표 감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씨는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이재명 씨는 자기 살아남는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직장단체 보니까요, 뭐 무슨 보사협회를 만들었는데 그 어떤 사람이 갔다 왔어요. 거기를 뭐 협회 그 창단식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제가 그거 책자를 저한테 주는데 보니까 축사를 누가 하냐면 이재명 씨가 하고 정의당이 하고 더불어당 의원들이 하니까 이 좌파단체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있는 직장이나 무슨 단체,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이런 것들은요, 다 거의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들이 무슨 YWCA나 YMCA 이런 건 기독교 단체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들도 다 보면 지금은요, 좌파 단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광복회, 이번에 논란이 많은 광복회 이종차 씨. 그래, 광복회가요, 원래는 그 독립유공자들의 단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 작용화 돼가지고, 지난번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그 건국절에 대해서 광복절에 설명을 하니까요, 그 강원도 축사장에서
노인들이 튀어나가는 광복해운대 나가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혀를 끌끌 찼거든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정말 민주당 사람들처럼 이재명 씨가 축사해서 이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발표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정말 그냥 넘길 문제는 사실 아니죠. 이 보수파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완전히 이재명이 장악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전라도 광양시 옥포면인가 그 현수막 하나 붙었는데 뭐라 붙었습니까? 제1회 공산당 대 그거를 이제 아주 대놓고 하는 거예요. 공산당 대라는 이 전라도는 보면은요 대한민국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공산당 대를 뽀얗게 하고 이 공산당 학교가 있어요. 또 이 정말로 그걸 보면서 이제 공산당들은 이래니까 올해가 공산당 원년으로 삼는 거죠. 그만큼 이 나라가 정말 엄청 많이 무너졌죠. 이 좌파들이 사법부를 장악해서 재판이 안 되고 있죠. 사법부를 장악해서 제대로 된 판결이 안 나오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이 억울하게 5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 그분을 8명이 다 죄인이라고 판결했잖아요. 근데 죄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악한 사법부가 장악되고 정말로요 지금 상태에서 언론만 정상적인 보도를 한다면 까짓날 이재명 씨, 문재인 씨, 김정숙 씨 조국 다 들어갑니다. 언론만 정상적으로 기능을 한다면요 언론이 그냥 냉정하게 그렇지만 이미 좌파들이 그럴 줄 알고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장악을 해서 뉴스를 가만히 좌파 중심으로 하지 우리 대통령이 해외 가서 업적 이루는 거 이런 거 왜 말하자면 아무것도 방송 잠깐 하고 말잖아요. 그죠? 그런 이런 악한 시대 정말 언론이 장악되고 사법부가 장악되고 이제 행정권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행정권을 빼앗아버리면 자기들이 정권을 다 빼앗기 때문에 계속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8월 15일 그래도 애국파들이 대한민국이 이제 다 망했다고 이제 다 나온 사람들이 그래도 엄청났죠. 서울역부터 제가 가보니까 소공동 골목으로 해서 이 시청을 해서 이 골목을 해서요 광화문 광장까지 늘어진 인파가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 많은 인파들이 나왔다는 건 답답하니까 야 어떻게 하면 좋냐? 이 국가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다 나온 거죠. 그래서 가만히 제가 얼굴들 보니까요 연령층이 다 많은 분들이 참으로 한 80% 이상은요 60대, 70대, 80대입니다. 정말 그래도 이런 세력들이 남아있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려고 하는데 정말로 기도원의 300용사 그죠? 기도원의 300용사 있죠? 300명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진실한 사람들 정말로 많이 나오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 우파에서는 저는 우파 지도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요 좀 많이 모이면은 그 중에서 전략을 짜라. 전략을 세워라. 그리고 같이 연합을 힘을 합쳐야 돼요. 지금 애국 정당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자유민주당 대표적인 정당만 해도 3개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가장 활동 많이 하는 정당이 3개 그외 누가 하는데 50개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우파 정당들이. 그렇다면은 같이 연합해가지고 정말 전략을 짜고 정말 또 우파들이 못하는 건 뭉치기는 건 잘해요. 뭉치는 건 잘하는데 또 보면은 자기들끼리 해먹으려고 이게 가만히 보면 그릇이 안 돼도 자신이 그릇이 안 돼도 자기보다 또 나은 사람은 절대 자리에 못 껴들게 합니다. 이게 진짜 애국단체 현실이에요. 제가 껴들려고 몇 번 그랬더니요 절대로 오히려 막 뭐랑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일을 못하게 완전 이미지를 깎아내려가지고 더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우파들이 정말 많이 아직은 이제 우파들이 살아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엄청난 애국 대력들이 광장으로 튀어나와서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는데 애국 단체 여러분, 단체장 여러분 정말로 사람을 보았으면요 좀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우리가 혁명만 한다고 하지 말고 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또 세부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인재들이 등용돼야 되고 같이 해가지고 연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 세부적인 전략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보면 어떤 분들이 미국 가면 트럼프 대통령 좀 만나고 와라. 만나고 와서 바지가르기를 잡든가 나라가 위기니까 어떻게 하고 그러면 가서 그냥 백악관 주변까지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전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부적인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지켜드릴 것이냐.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되기 원한다. 그렇다면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이 우파 지도자들 중에는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직도 몇 분한테는 연락을 이렇게 한 번씩 취하거든요. 좀 조직을 가십시오.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생각하면 보수 우파들 중에는요. 야, 저분들이 대통령 하면 대한민국 정말 지켜낼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그분들한테 한 번씩 카톡을 해서 연락을 취하면 또 어떤 때는 고맙다고 대답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그냥 두긴 아까운 분들. 정말 이 나라에 분명히 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대통령감들도 있어요. 있다면은 정말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력을 따시고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 했다면은 그 전력을 짜고 이 투쟁도 같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전력을 주셨어요. 지금 뭐 그 광화문 세력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겼다면은 이긴 걸 세부적으로 실행을 해야 돼요. 대통령을 만나든가 뭐 어떻게 해든가 해가지고 이 전력을 짜야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이게 이제 못 미치는 것이요. 우리가 악바리처럼 악바리 막 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죠. 세부적인 전략을 짜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1000만 성도 중에서 아무리 안 깨어있다고 100만 정도는 깨어있지 않겠습니까? 100만 정도는 아무리 안 돼도 기도를 합니다.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재명 같은 사람 막 그냥 독재시대 해서 공산화로 이렇게 가게 만드느냐? 그렇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죠? 대한민국의 국민 100%가 맞아 우리는 이재명 따라서 그냥 공산화가 되더라도 따라간다 그런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세력들이 50% 이상은 되는 것입니다. 50%가 지금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전략도 없이 그냥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시국 얘기하면 아우 골치 아프니까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시민들의 태반이에요. 무슨 유튜브가 어제 내놓은 거 보니까 타조 한 마리가 고개를 땅속에 딱 파묻고 있어요. 자기 고개만 딱 머리만 파묻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숨어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타조처럼 고개만 쳐박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요? 내가 나는 그런 이 국가 위기에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자기 고개는 땅속에 팍 파묻었는데 자기 몸통은 적장에 겨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런 시대를 따라가면서 저는 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살아남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민주당이 지금 장악을 계속 한단 말이죠. 이제 행정권까지 대통령의 행정권까지 뺏으려고 계속 대통령 탄핵시키다고 협박하는 거고 애매한 김건희 여사를 왜 건드립니까? 그 특활비로 막 그 김정숙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 문재인 같은 이런 사람이 빨리 집어넣어야지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이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참으로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 문재인 같은 사람, 김정숙, 문재인, 조국, 이재명 다 깜방 들어갈 사람이 지금 당대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법적으로 처벌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납니다. 제가 옛날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한 60일인가 90일인가 갇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너무 답답했어요. 왜 우리 대통령 가만히 있는 거야? 저는 막 그게 시청광장에 나가고 막 옆에 사람 물어봤어요. 왜 대통령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모르겠다고 다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자기가 지금 차례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이제 뭐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하면요 분명히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민주당이 너무 불법적으로 장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기분 나쁘면 탄핵시키겠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런 지체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저는 참으로 이 보수우파 대통령으로 저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살아남고 이 대한민국 살리려면 정말 이 나라는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비상사태 그보다 더 훨씬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이 공산당 대회를 뻗어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산당 국기를 달고 영업을 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 이재명 씨가 이제 당대표 연임되니까 이제 제가 좀 이게 진짜 다장하게 돼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 위기를 그럼 우리 보수파들이 그냥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그렇잖아요. 희한한 거는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는 게 희한하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이 나라 붙들어주세요. 기도하는 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니네가 어떻게 할래? 하나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보수파들이 이제 애국투쟁에서 광화문 투쟁, 광장 투쟁 하면서 지금 하는데 그 전략을 세부적으로 세우고 정말로 이 투쟁은요 피 흘리는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우리는 평화에 투쟁한다 이거 안 먹혀들잖아요, 그죠? 평화에 투쟁하면 다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만약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된다면요 이제 그 애국 집회도 못할 거예요, 그죠? 못하고 이제 보수 인사들은 다 감옥에 집어쳐놓겠고 그렇다면 이제 공산당 시대가 되면 이제 외국으로 지금 해외로 많이 빠져나갈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힘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남아서 지금 나라를 지켜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기도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전략을 이제 마지막에는 지금 보수파의 이 애국투쟁이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요 하나님은 다음 전략으로 마지막 전략이 있을 겁니다. 전쟁을 한번 일으키실 것이다. 그냥 이재명이 제 믿음으로는 독재가 되면요 그냥 공산화로 가는 거거든요. 이재명의 1번이 뭐냐면 미군 철수잖아요, 그죠? 미군 철수 찬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이재명 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전쟁을 한번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상자가 많이 나겠죠. 정말로 그렇게까지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몸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